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주유소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로 인해서 좀 쪼개진 종목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이슈가 있는 종목 따라서 시장에 눈이 쏠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 낼 수 있는지 저희 주유소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수익률 대결 펼쳐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도팀의 수장인 저와 끝까지 앙숙으로 함께하게 될 저희 박 PD님 모셨습니다. P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PD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저희 주유소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방청 신청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와 더불어서 화상으로까지 연결하고 계신 저희 전문위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팀의 허반석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 박팀의 이지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볼 텐데 일단 노란톡도 여러분들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주유소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유소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박팀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는 저희 도팀이 이겼잖아요. 아, 네, 그거 강조하시지 마시고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 참여자분들이 좀 저조하신데요. 오늘 왜 이러실까요? 우리 또 서울경제를 대표하시는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이주연 전문위원님, 김선 전문위원님 나오셨는데 네. 지금 너무너무 지금 늦게 들어오십니다.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오늘 또 좋은 정보 많이 들으실 텐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설이님 주유소 와우 1등 유튜브 시청자 우리 구설이님 바로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TV로 보시는 분들도요. TV로만 보지 마시고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채팅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기님도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정은님도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꿀방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방송 중간중간에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유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재미있게 주식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도드리머라고 이거 아르바이트생 푸셨나요? 아니야. 저랑 약간 닮은 것 같은데 저랑 약간 느낌이 다른 부캐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테니까 들어오셔서 박 PD님과 네. 저 도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꺼내셨어요.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이 수익률 대결을 펼칠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 종목을 봤는데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아, 정말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데 네. 다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살짝 봤는데 뭐 그것도 물론 기대가 근데 되지만 뻔하던데요, 저는? 아니 뭐 이길 게 승리가 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도발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진행하십시오. 저희 종목도 봤는데 뭐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오늘 도팀과 박팀 승리를 이제 겨뤄볼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오늘 승리할 종목은 누가 될까요? 호텔 신라 대 두산바켓 대격돌입니다. 네, 도팀의 신라호텔 그리고 박팀의 두산바켓인데 좋아하시는 종목이라고요, 피디님? 네, 저는 원래 두산 바켓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 인프라 수혜주로 한번 제가 재미를 봤던 두산 바켓이고. 네. 그때는 이제 우리 또 이지환 전문위원님 또 이번에는 미국 인프라 수혜로 지금 가져오셨는데 항상 이게 목요일 되면 약간 컨셉이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컨셉으로? 안정적인 조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급한 거 말고 좀 안정적으로 조금 마음 놓고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좀 네네. 그런 포인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서 목요일은 특히나 조금 그런
좀 안정감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굵직한 수익률이 나거든요. 저도 두산박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주환 전문가님이 큰 수익을 또 안겨줬었던 종목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지금도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목요일 날 이 박팀의 케미가 또 괜찮아요. 이주현, 이지환, 초성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희 도팀 너무 트렌디하고 세련된 종목 가지고 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 먼저 이걸 두산박해에 안 대한 넘겨주네요. 첫 번째 포인트 발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조정이 굉장히 오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지금이 주도주가 어디냐 이 부분인데. 사실 주도주가 어디냐를 놓고 논란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성장 쪽으로 다시 가야 되느냐, 경기 회복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했던 제약 바이오 쪽에 다시 올라올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경기 회복과 관련된 쪽을 무조건 중심에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IT 성장률을 좀 보시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를 뭐 낙폭 과대로 좀 보시든지 일단 경기 회복주를 가장 중심에 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경기 회복에 가장 기초되는 섹터들 철강, 기계, 건설 이쪽을 중심으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두산박해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32,000원, 3,000원 이때 이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다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두산박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전매 특허죠. 그 주도주가 되고 나서 잡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될 섹터를 미리 길목에서 선점하는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또 노련하신 전략을 오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느낌 받으신 분 우리 윤영민님께서 두산박해 효자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윤영민님 뭔가 느낌 벌써 아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이 저력을 느껴보실 분들은 빨리 어디다 투표해야겠죠? 두산박해로 빨리 투표해 주세요. 자, 박팀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뭐 도팀도 도팀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남신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김선윤 전문가님과 허반석 전문가님과 저는 함께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네, 오늘 두 남신을 끼고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텐데 호텔 신라야말로 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포인트 이야기해 주시죠. 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실 때에 제가 먼저 보실 섹터나 먼저 보실 기업을 고르실 때의 한 가지 방법.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먼저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을 사고 싶다라고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턴 어라운드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상반기에 턴 어라운드가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때서야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릴 때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렸다가 추세선 하단에서 들어가야 위험도가 적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마트를 일전에 이미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다고 그렇죠. 인사를 해주셨고요. 신세계를 제가 1월 초중순에 말씀을 드려서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셔서 맞습니다. 타이밍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죠. 애플 폴디드 줌 카메라 이야기 나왔을 때 1월 달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호텔 신라 여행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보아도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호텔 신라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 바닥 부근에 와 있고요. 갑자기 추정치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신세계, 이마트, 그 뒤를 이을 호텔 신라 수익률 지금까지 종목 이야기로 이제
반증을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호텔신라 효자 종목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호텔신라 내 포트에 꼭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호텔신라 적어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서로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빅매치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바로 문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내까지 드렸으면 저희 첫 번째 코너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 머릿속은 어떤 단어들로 머리가 꽉꽉 찼을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님 뇌구조 먼저 보시죠. 네, 주도주 버티기, 경기 회복, 외국인 매수, 공매도 재개 곧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전문가님 볼까요? ICT 수출액, 실적 장세, 베이지북, 우량주와 가치주, 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세 번째 전문가님 보죠. 어닝 시즌, 그리고 애플 공개 행사, 상해 모터쇼, 월드 IT쇼, 신고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전문가님 볼까요? 네, MCU, 지주사, 그리고 반도체, 군 반도체, TSMC,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겹치는 종목들도, 이야기들도 있고 좀 눈에 띄는 단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백신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는 바람에 CMO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유일하게 SK 바이오 사이언스만 못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나머지 백신 관련주들이 내가 갈 거야 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오늘 띄워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우리 주도주 버티기라는 키워드가 저번 주랑 똑같이 이재환 전문위원님이 네, 뜻있게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발사해 주시죠. 예,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주도주 버티기고 그 외에 이제 경기 회복 뭐 여러 가지 연기금, 공매도 이런 부분 좀 적었는데 사실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못 써서 지금 주도주가 아닌 쪽에 지금 잡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경기 회복 좀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 분은 경기 회복주 지금 이제 더 버티기 힘든데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지금 이제 오늘 포스코를 보면 포스코가 종가 34만 6천을 기록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서 나아갑니다. 이 포스코를 지금까지 들고 버티신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보면 3월 초에 급등한 이후에 이틀 동안 14%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이틀 동안 거의 하한가 예전 같으면 하한가인데 14%가 정도가 빠지고 이걸 견디고 그 뒤로 주가가 상승하고 또 한 달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틀 동안 14%, 15% 빠지고 한 달 동안 행보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치고 버티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틀 동안 15% 하락과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못 버티면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를 제가 27만 원, 8만 원 여기서부터 계속 모아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이제 가격이 한 10만 원 가까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30% 정도의 수익에 만족할 것이냐? 이제 버티신 분들은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버티신 분들은 이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45만 원, 50만 원까지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못 버티면 우리가 생각하는 1, 2월 조정 기간 동안 제법 조정을 많이 받고 손실이 좀 나셨을 건데 그 손실을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로 커버를 하지 못하면 올 한 해는 작년처럼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주도주라고 생각되면 일단 무조건 버티시라는 겁니다. 10%, 20%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지금 경기 회복 관련된 주도주가 대부분 짧게는 3, 4년 길면 10년 정도 하락하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하락하고 이 종목이 과연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 약 영업이익이 1조 5천 정도 넘었거든요. 이 1조 5천억이 언제 나왔냐면 딱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났고 10년 전에 그때 주가가 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신다면 아직까지 경기 회복 관련돼 있는 주도주들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일단은 뚝심 있게 버티는 사람이 50%,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따라서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버티는 사람이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재환 전문위원님의 말에
정말 탁 와닿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주도자나 잡아놓고 안 간다고 이제 기간 조정 못 버티고 이제 다른 순환배도 넣은 거 괜히 건드렸다가 그렇죠. 정작 이제 주도주 잘 버텼으면 올라가 이런 포스코 같은 거 올라갈 때 결국에는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차라리 이런 주도주가 되는 업종을 버티고 버텨서 이렇게 신고가를 맞이하는 이 수익률이 더 낫다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손이 그렇게 움직이기가 참 쉽지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를 보면서 우리 이재현 전문위원님의 이 저는 이 뚝심 있는 네. 이 방송을 꼭 보시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거 저 개인 투자자들 마음 잘 알잖아요. 저도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100% 공감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허반석 전문가님 키워드로 꼽히는 ICT 수출액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ICT 수출액이 공개가 됐죠. 앞으로 네, 계속 그렇습니다.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쪽 이야기일까요? 네, 3월 이제 ICT 수출입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ICT라고 하면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분야죠. 이제 3개월 연속 3월 수출 실적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전년 대비로 따지고 보면 뭐 8.9%, 9%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작년 6월 이후로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쪽에서의 수출이 굉장히 양호하게 성장해주고 있다. 회복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회복을 이끄는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OLED 중심이고요. SSD, 그리고 휴대폰입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연말에 21년도 올해 꼭 지켜보셔야 할 섹터를 꼽아드렸는데요.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휴대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모바일 기계나 노트북에 탑재가 되고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OLED 패널로 교체가 되고 있어서 OLED 시장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메이커가 주도해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러한 휴대폰을 이제 쓰십시오라고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예를 들어드렸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휴대폰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아이디어라고 적어놓은 글이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휴대폰의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휴대폰 배터리 다 교환하셨잖아요. 그런데 방수 방진 기능을 탑재하느냐고 배터리 교환이 안 되게끔 만들고 있는 메이커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결정함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도 결정이 되는 것인데 폴더블 폰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메이커에서 폴더블 폰을 확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뒤이어서 말씀드렸던 게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섹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ICT 수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OLED, 그리고 SSD, 스마트폰 이렇게 수출액 기준으로 순서가 되겠고요. 성장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그 뒤를 이어서 휴대폰 섹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고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서 수익 극대화를 이루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할까요? 이어서 네, 입을 달싹달싹 움직이시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아, 저는 아, 이현 전문가님 네, 말이 뭐, 들렸는데. 그런가요? 네. 아, 네.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 뭐, 제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닝 시즌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2월 중순부터 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기간 조정 이제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어닝 시즌이 오게 되면, 이제 고밸류돼 있는 시장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 하나씩, 실적들 공개가 이제 쭉 이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뭐, 일단 지금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고가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이제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일정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신상품을 갖다가 좀 선보일 건데 뭐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또 관련주들이 또 들썩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해 모터쇼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뭐 애플 공개 행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지만 상해 모터쇼는 지금 뭐 일단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좀 선보일 예정이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자리를 좀 살짝 잡아난 부분이 있는데 요거랑 함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드 IT 쇼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이번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4차 뭐 대유행 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기서도 뭐 나오는 얘기들은 자율주행이나 뭐 5G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또 4차 산업 혁명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정 다음 주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뭐 실적도 잘 챙겨보시고 중소형주들 요즘 강한데 이런 일정 관련해서 종목들 잘 찾아보신다면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나, 미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이슈 좀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셔서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은 지금 컨셉입니다. 아, 컨셉인가요? 지금 딱 한 달 빡시게 네.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뭔가 괴롭힌다. 제가 막 강제로 출연시킨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주연 전문가님의 의지입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왼쪽 눈을 깜빡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선윤 전문가님 내구조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키워드 뭐로 꼽으셨을까요? 네, 제가 여러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에 제 자동차 반도체하고 MCU랑 TSMC랑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MCU를 가지고 나왔어요.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심지어 뭐 스마트폰, 요 작은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항상 여러분 근처에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인데 그렇죠? 세계 1위의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어디든 가서 할 수 있죠, 얘기를. 근데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98%가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안 맞아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차량용 MCU 관련해서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또 절반이다. 70%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국내의 기술력이 딸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뭐 이전부터 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제품화를 시키지 않았던 것 뿐이었죠. 특히나 차량용에 대해서. 근데 국내 업체 중에서 MCU를 만드는 업체가 많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핫한 국내 1위 업체가 우선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유는 이 어버브 반도체가 국내에서 만드는 거의 가전제품들이나 아니면 뭐 차량용을 제외하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거의 다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부족한 뭐 기아차든 현대차든 부족한 반도체에 대해서 MCU에 대해서 오더가 떨어진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업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저는
어버브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MCU를 좀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면서 국내에서 수혜를 받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덕에 회사의 주가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수출에 의존했던 차량용 MCU 자체를 직접 만들어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플러스 알파에 대한 흐름. 그래서 주가가 좀 굉장히 앞으로 잘 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CU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금 이자 전문가님 말씀 주셨던 두산 밖에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초부터 그 강의 방송에서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정말 또 좋은 흐름, 또 같은 종목 보고 있다는 것 참 기쁘고 저는 또 이쪽으로 차량용 반도체 MCU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을 풀로 돌려도 지금 그게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해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가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도와주지 시청자분들, TV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유튜브 시청자분들 하시던 일 다 접으시고요. 자, 이제 응원 메시지 보낼 준비하십시오. 자,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갖고 오신 호텔 신라, 그다음에 우리 뚝심에 있는 이지환 전문위원이 갖고 오신 두산 바켓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 노래 끊길 때까지 빨리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5명 바로 추첨을 통해서 당첨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지금 빨리 채팅창에다가 응원 메시지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5초 남았습니다. 5초 후에 바로 당첨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익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조인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꿀방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혜선이님 축하드리고요. 찬이맘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5명 맞나요? 네, 5명 축하드리고요. 샵 0081번으로 호명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서 나 당첨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문자 시청자분들 6542님, 0104님, 2542님, 8832님, 8620님 축하드립니다. 서울경제상품권을 발송해 드릴 테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언제 이 이벤트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시청하시면서 집중하시고 본방사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마 얘기를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대규모 이제 인프라 구축이 임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현재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처음에 한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나온 마지막 뉴스에 2조 2,500억. 계속해서 인프라 관련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매출의 전부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얘기를 한다면 두산 바켓은 실제 그냥 매출이 그냥 거기서 발생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제 실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서 기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철강 기기 쪽으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실적이 아마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투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뉴스가 계속 커진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CNN에서 나온 뉴스는 역대급 최대 이제 이런 표현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새벽부터는.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 제가 한마디 또 PR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고요. 항상 일관성 있는 전문위원이 우리 돌부처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제가 아직 저는 전문 MC가 아니라서 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돌부처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 뚝심 네. 있는 딱 일관성 있는 말씀을 항상 해주시죠.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주도주를 항상 선점해서 주도주를 버틴다. 우리 시청자분들 두산 바켓 저번 주에 현대제철 진품명품에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포스코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두산 바켓까지 항상 일관성 있는 주도주를 선점해서 버티자. 지금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두산 바켓 들어보셔야겠죠. 네, 지금 너무 길게 박팀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짧게 끊고 여기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 너무 기대되는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허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자연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럽게 공급도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미리 매수를 해야 하는데 매수를 할 때에도 조금 순서를 가려서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꼭 사시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걸린 이유는 두 번째로는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견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초 또는 2월, 3월까지만 해도 여행, 호텔, 카지노 쪽은 늦게 보셔도 됩니다라는 뉘앙스를 방송에서 풍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들어서면서부터 호텔 신라에 대한 리포트와 추정치들이 하나하나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다라는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영업이익은 18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차트나 앞으로의 경기 회복이나 백신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차차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고 아시아권 여행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세계 전역으로 여행이 순차적으로 일부 확대될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 여행을 온다?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겁니다. 차차 앞으로도 더 많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실적 꼭 보셔야 되고 빠르면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찾으셔야 되고 늦어도 상반기에는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보셔야 하는데 그중에 포인트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호텔 신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종목 선정했습니다. 네, 호텔 신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도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호텔 신라 혹은 허반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도팀으로 합산이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으니까 주식 뇌구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위원님들 주식 뇌구조 어떤 키워드로 정리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와 동일하게 주도주로 버텨야 된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허반석 전문가님께서는 ICT 수출액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께서는 어닝 시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도 차량용 반도체와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코너인 종목 집합소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검색 랭킹에 올랐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하나투자증권, 시젠, ST팜, LG전자, 한미약품,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볼까요?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종목 삼성전자, LG전자, ST팜, 네이버, 이트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SK 하이닉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접수해 주신 종목입니다. HLB, 시즌, 비트컴퓨터,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포스코엠텍, 금호석유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겹치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 녹십자, 중앙에너비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교집합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딱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또 우리 돌부처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또 돌직구처럼 수익률을 날려주셨던 녹십자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네, 인정드립니다. 이재한 전문위원님 발사해 주시죠.
네, 녹십자를 제가 예전에 그 주소에서 추천 한번 드렸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정말 지금 계륵입니다.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가장 먼저 급등했고 가장 먼저 상승했고 가장 수익률이 컸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하고 또 지난 여름 때부터 가장 크게 하락하고 가장 많이 하락하고 가장 많이 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계륵인데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과정을 겪었냐라고 좀 보신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바이오 쪽에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나 이제 어이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고 테마성 짙은 부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코를 다쳤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형 제약사들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3%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임상에서 대부분 이제 비껴나거나 코로나19 이후에 테마가 소멸되고 있고, 대형 제약사들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3%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교집합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는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되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대에서 지금 현재 6%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녹십자는 확실히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죠. 대형 제약사 중에서. 거기고 최근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녹십자는 사실 서자였습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자는 주로 치료제와 관련된 전문의약품의 적자고, 백신은 거의 서자 취급을 했었거든요. 거의 다 외국계 제약회사나 국내 제약회사의 위탁 생산, 하청업체 이런 시각으로 많이 봤다면,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오면서 더 달라졌는데, 백신은 이제 서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제 적자로 일어설 수 있고, 녹십자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CMO 작업을 하면서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글로벌 수준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백신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CMO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녹십자가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백신 쪽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제일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녹버지가 뭐냐, 이제 유튜브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자 보십시오. 조연에서 주연으로 이 명대사가 있죠.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예전에 녹십자로 경이로운 수익률을 우리 주유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네.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녹십자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까지요? 합성어, 네. 그래서 녹버지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입니다. 오늘 교집합으로 딱 걸려들어가지고 제대로 분석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아유, 뭐 물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맞지만, 오늘 또 이슈 때문에 오른 것도 맞잖아요. 정부의 백신 위탁 생산 언급 때문에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백신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르는 와중에서 녹십자 오늘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뭐 녹십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제약 바이오나 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녹십자에 대해서 이주환 전문가님이 이야기 안 한 부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의 완숙기에 들어간 국내 제약사들이나 기업들이 좀 있는 축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런 기업들은 이익을 또 잘 내고 있죠. 네. 그래서 녹십자도 오늘 조금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국내에서 어느 한 기업이 외국에서 허가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슈가 좀 돌면서 녹십자나 한미약품이나 ST팜 등등의 뭐 CMO 기업들이 조금 상승을 시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십자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참 오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추세를 좀 맞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추세를 제가 늘 어느 종목이든지 한 번씩 그려보는데, 이 추세가 상승기에는 오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참 애석하게도 시장 상황이든 간에 글로벌 지수의 문제든 수급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간에 이 추세를 맞아떨어져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녹십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에 다시 이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언제 진입을 해야 할까 기다릴 때가 참 많은데,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들의 시세가 모두 다 받지 못하고 그리고 백신 생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백신 본계약, 백신 생산의 본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시 추세선을 좀 맞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녹십자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완숙기에 들어온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너무 급하게 제약바이오 상단에서 시세를 내뿜고 있을 때 조금 접근하는 것들은 약간씩은 참으셔도 된다. 한 템포 쉬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워낙 이지한 전문가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완숙한 기업에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제약바이오주를 볼 때 뭐 들어봤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숙기를 거친 종목은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저희 허반석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네네. 제약바이오 투자는요,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이 전문위원님들의 이 코멘트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주유소 시청해 주시고 우리 특히 이지한 전문위원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달인이시니까 네, 항상 맞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제가 이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카카오 봐주시죠. 네, 네. 빠르게 카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첫 거래일부터 강세였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이만큼의 뭐 몸집이었던 게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해서 뭐 몸집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거래가 확실히 활발해진 거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 이슈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사거나 접근하기에 조금 편안해진 그런 가격대가 됐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더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우리 박 PD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2월 24일 제가 주유소에 초대받은 날. 크리스마스 이브인가요? 네. 그때 주유소에 초대받아서 21년도 꼭 보셔야 할 종목 4개를 꼽아드렸었습니다. 그때 카카오가 네이버, 있었군요. 카카오, 이마트, 그리고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차트의 흐름을 보면 올해 왜 집중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오늘 액면 분할에서의 13만 원 이상의 슈팅이 좀 나왔고 그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장 이후에는 이제 김범수 의장의 지분 매각, 블록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크게 슈팅이 나왔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액면 분할 이전 가격으로 따지고 본다면 60만 원에서 65만 원 언저리가 적정한 시총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만큼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기 전 그리고 지분 블록들에 관련된 이슈들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카카오의 자회사들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카카오가 IPO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인베스트의 나스닥 상장 두나무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가 이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유망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액면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10만 원 이하 또는 9만 원 이하에서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성장성, 자회사의 IPO까지 지켜보시면서 상승을 기다리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금 참아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도 네.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허만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아마 이 카카오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가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좀 그러니까 기다려야 지금 될지. 이제 허만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원래 이제 우리가 액면 분할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단기 호재로 돼서 주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작년 이후로 액면 분할했던 종목을 보면 한 78%, 거의 80% 가까이가 주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최근에 액면 분할 네이버도 6일 하락하고 상승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액면 분할하면 무조건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낮추고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으니까 요거 낮춘 다음에 허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눈치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오늘 같은 경우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마구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섭게 올라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 주식 초보자분들 최근에 시장에 참가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드린 것 같고요. 뭐 카카오 워낙에 성장 잘할 것으로 알려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몸집이 아무래도 한 주당 가격이 크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히 못 움직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카카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딱 김선현 전문위원 방금 안경을 만지셨거든요. 신호를 주시네. 아, 내가 말하겠다. 안경 만지신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또 양국이 인포했습니다. 자, 자 우선은 카카오의 뭐 액면 분할 다 좋은데 액면 분할을 하던 뭐 무상 증자를 하던 사실 주식이 좀 싸지는 것뿐이지 딱히 뭐 회사의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앞으로의 주식이 좀 더 올라가기 위한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봤을 때 액면 분할했어요. 자, 사기 쉬워지니까 접근하기 쉬워지니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자본금이 작지는 않아요. 444억입니다. 시총이 현재 50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카카오만 무턱대고 볼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이버라는 종목이 어떨까? 액면가 100원 아래로는 내리기 어려워요. 안 됩니다. 액면가 100원이 끝이고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자본금이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시총 3위인 종목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160억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네이버가 뭐를 한다? 네, 저는 네이버가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고민한다면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렵다면은 무상증자 카드를 갑자기 꺼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본금 자체가 원체 지금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액면가를 더 이상 낮추기 힘든 회사 가운데서 자본금이 굉장히 작다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만 넣어보지 마세요. 현재 카카오는 오늘장의 수급상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들이 다 털고 나갔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다 털고 나갔어요. 저라도 이 고점에서는 다 털었을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내려올 게 뻔하니까. 왜? 회사 펀더멘털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항상 증권가 보고서들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뭐 13만 원부터 해서 15만 2천 원까지 오늘만 5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목표가를 높이는 그 가격대부터 해서 항상 이게 조금 길게 가지 못해요. 고점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카카오도 그 흐름을 좀 받았던 것 같고 현재 이 구간대에서부터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카카오를 산다면 10만 원 초반대에 살 겁니다. 그 이상 안 삽니다. 안 살 거고요. 차라리 네이버를 지금 들어가시는데 매수 대응하시면서 카카오 같은 급등이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남들이 안 볼 때 바닥에서 좀 노리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형주 뭐 LG 좋아요, 화학 좋아요, 전자 잘 갑니다. 그렇죠? 소외받는 대형주 최근에 뭐 있을까요? 현대차 라인 소외받고 있잖아요. 갑자기 반도체 공급 원활해지면서 또 판매량 증가가 예측된다는 보고서 갑자기 나오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실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보실 때는 이 카카오 같은 흐름으로 급등했을 때는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종목 2,000개 훨씬 넘게 있습니다. 다른 거 보시고 대응하시고 좀 좋은 수익 거두시면 어떨까.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한동안은 빠이빠이입니다. 덤비지 마시기를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종목도 너무 높이 떠 있으면 공략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장의 눈이 카카오로 오늘은 쏠렸는데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칫 섣불리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경쟁사로 꼽히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는 카카오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하게 보실까요?
네, 뭐 거의 얘기 다 해주셔서 더 이상 뭐 붙일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하게 다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봐주실까요? 다른 종목 어떤 거 봐드릴까요? 저희 서비스. 이지원 전문가님 좀 쉬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계속 괴롭히지 마세요. 박팀에 너무 이제 약한 곳을 제가 건드린 것 같아서. 지금 다음 진품명부 때 명품 하나 명품 하나 감정해 주셔야기 때문에 지금 팀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지금 두 종목, 도팀과 박팀의 종목 중간 집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텔신라가 조금 뒤처지고 당연한 있는데. 결과죠. 아닙니다. 호텔신라 충분히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남신의 기운을 받아서 호텔신라 이겨야만 하는데 도팀 포트폴리오가 지금 너무 텅 비었거든요. 그 전문가님, 호텔신라 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다음 포인트 이야기해 주시죠.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행 재개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일부 종식이 되고 영국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야외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나누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사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에서 오늘 이제 유학 중인 친구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눴었는데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마치고서 본인들도 이제 조금씩 집단 면역을 향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또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 전 세계 글로벌이 한 번에 빰 하고 집단 면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접종률이라 그럴까요? 인구 대비 접종률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그러면 대한민국 아니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차츰차츰 넓어지면서 각각 포인트 스팟마다 넓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조금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당장의 국제선 비행기가 예전만큼 떠다니는 것은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전에 아시아권부터 조금씩 확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행 재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국내 시장, 국내 여행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제주도의 여행객들이 뭐 코로나 이전 85% 이상 육박한다. 그리고 호텔들의 예약이 풀부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권 특수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지금부터 보아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신라 미리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렸으니까요. 도팀 응원하시는 분들 호텔신라라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팀도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주도주가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서 내일은 태양은 뜬다. 수익률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태양은 늘 뜬다. 자, 우리 피디님. 주식계에 또 돌부처 계신 우리 뚝심 있는 이지원 전문님의 세 번째 포인트 지금 발사됩니다. 네, 두산 마켓의 세 번째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 수급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보시면 3월 26일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잡고 상승했던 그 시기부터 해서 우리 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 특히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냥 3월 26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거의 한 3조 원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적은 물량은 아닌데 두산 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끊임없이 행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의 매수를 놓고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5월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일부 쇼크브레이킹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화면을 보면 외국인들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한 86만 주, 90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한 2개월 정도 놓고 보면 200만 주, 3개월 정도 놓고 보면 200만 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 물량이 들어오는데 대신에 이 두산 마켓의 공매도 물량을 한번 보면 대차 잔고를 보면 불과 대차 잔고가 85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마켓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는 공매도 한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 한매가 아니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액티브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걸 되짚어 보면 두산 마켓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순수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액티브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보다는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후에 기대감이 더 크다. 외국인들의 매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많은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교집합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였죠. 단기 급등에 개인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폭발적 성장과 함께 호재가 너무 많다. 하지만 이미 호재가 소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녹십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조연에서 주연으로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성장성 완숙기에 들어선 종목이니만큼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코너 종목 진품 명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됐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ST팜, 대유플러스, KCC건설, SFA 나와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한꺼번에 볼까요? 네, 코오롱인더, 에스코넥, NC소프트, 아이컴포넌트,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까지 저희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종목들을 저희 전문가님들이 진품 명품처럼 감정가를 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전문가님께서 먼저 종목을 봐주실까요? 그 아까처럼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님이 네. 지금 이 종목을 위해 지금 힘을 모으셨거든요. 아, 제가 쉬고 계신 줄 모르고 네, 어떤 뒤를 보고 종목인가요? 네, NC소프트입니다. 아, 네. 지금 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번에 이제 4월 22일입니다.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이제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작이 나와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해서 사전 캐릭터 생성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접속하셔가지고 캐릭터 이름을 만들게 되면 이제 본 게임 오픈했을 때 중복되는 그런 이름들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좀 요동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나 매출적인 부분이나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세를 굉장히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한 1조 1000억 정도, 1조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 볼 부분이 아까 전에 그 김승민 위원님께서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무상증자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NC소프트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자본금이 한 109억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액면가 한 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택진이 형님께서 이번에 좀 직원분들께 큰 선심 쓰셨듯이 주주분들께도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함께 해주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 이제 유보율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돈도 잘 버시니까 주주분들께 조금 편안하다 생각하시고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가가 이제 92만 원인데요. 감정가는 다시 100만 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아마 신고가 넘어서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90만 원 아래로 주가 내려왔을 때 한 89만 원 정도면 딱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짧게 손절을 하셔도 좋고 조정 시에는 추가적으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손절가 한 83만 원 정도 잡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어서 종목 봐주실 전문가님 계실까요? 네, 제가 바로 NC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네. 저도 NC를 골랐는데 제가 NC 게임을 그간 굉장히 좀 많이 해왔고 정말 그간 시끄러웠던 리니지 M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게임을 했었던 유저예요. 닌저씨라 그러죠. 아저씨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썼었는데
뭐 이전에 이제 안 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많은 자금을 썼던 사람으로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어렸을 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였던 이 게임에 대한 이 배신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리니지 M 같은 경우가 이번에 문양 사태 이후에 유저가 25% 이상 떠났습니다. 네. 이게 결제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환불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전혀 그 민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NC가 과연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유료 정책을 또 내놓을지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NC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에서 전체 서버 1등 하시는 분이 현금으로 100억을 썼습니다. 100억. 이게 말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각 서버에서 1등을 하더라도 최소한 몇십억은 써줘야 그 현금입니다. 실제 현금이요. 그 정도 써줘야 1등을 하게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국내의 이 부분 결제 유료 서비스나 확률 정책에 대해서 일본에서 쓰지 않는, 미국에서 쓰지 않는 부분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차라는 이제 확률 같은 건데 사실 굉장히 유저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유료 결제 시스템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 10억이지 게임에 누가 수십억씩 쓰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이제 헤비 유저들을 통해서만 돈을 벌 생각이라면 또 그런 정책이라면 저는 NC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 관점에서 만약에 NC가 이전에 김택진 회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 직접 PC방을 다니면서 리니지를 홍보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가는 오늘 92만 원이지만 목표가를 95만 원 잡기는 하지만 굉장히 후하게 드린 거고요. 매수를 한다면 85만 원 아래로 봐야 되고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만약에 또 유료 정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유저 다 떠납니다. 그리고 트릭스터 모바일 같은 경우도 출시를 안 하는 게 리니지 M의 문양 사태로 완전 민심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NC 소프트의 주식은 당분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게 시간이면 해결이 되겠지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떼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넷마블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낫지 NC는 아니다. 그래서 NC가 무상증자하고 맹면분할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흐름에서의 이 민심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좀 행동하고 또 종목을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품 명품의 종목이었던 NC소프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NC소프트에 대해서 정리하는 멘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1부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일단 NC소프트에 대해서 두 전문위원님들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품 명품 NC소프트 감정가 이제 첫 번째 이주연 전문가님은 감정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마디 정리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글로벌 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가 95만 원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상세한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마디도 만나보죠. 민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떠난다라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문자 투표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도팀과 박팀의 종목에 2부까지 계속해서 문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수익률 대격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